다음으로 김덕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주택 분양 보증 시장 문제점과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방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주택 분양 보증 시장 문제점과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설립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는 선분양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 분양 보증 제도는 굉장히 공급 시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택 분양 보증 시장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개관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 상황 속에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새로이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1972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을 만들면서 그 이후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가졌던 문제점, 그리고 그 당시에 부도가 났던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들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향후의 주택 분양 보증 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어떠한 방향으로 설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주택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을 선분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 분양 보증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1993년에 그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제15조에서는 주택 분양 보증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주택을 30호 이상 공급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분양 보증을 두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주택 본인 과정에 있어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고 주택 공급을 원활히 공급을 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필요한 국민들이 필요한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그 분양 보증을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그 허그가 주택도시보증공사만이 주택 분양 보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5년부터 지금까지 27년 동안 우리 주택 분양 보증은 허그에 의해서 족점적으로 유지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은 결국 분양계획자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분양 보증 기관에서 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 책임을 이행해 주거나 아니면 이미 수분양자가 납부한 그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을 환급해 주면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된 보증 상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택 분양 보증 상품뿐만이 아니고 주상복합 주택 분양 보증, 임대 보증, 그리고 하자 보증, 인허가 보증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택 관련 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하자 보증부터 인허가 보증까지는 허그뿐만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들도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택 분양 보증과 그리고 임대 보증 세 가지는 유독 허그에서만이 지금 분양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분양 보증 시장에 대한 그 시장 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양 보증은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그 보증 기관인 허그의 수익들이 많이 증대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총 그 허그의 보증 발급 규모는 17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주택 분양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보증 잔액도 410조 원 정도에서 주택 분양 보증이 차지하는 게 거의 39% 정도가 되는 162조 원에 해당되는 경우로 주택 분양 보증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수입도 보시면 최근에 주택 시장 자체의 분양 시장은 굉장히 호경기였었기 때문에
그 보증 기관인 허그의 보증료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허그의 주택 분양 보증료에 의한 당기 순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을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해 1년 동안에 5천억 정도가 넘는 규모였기 때문에 허그는 지금 현재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보증료 순수익을 얻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분양 보증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분양가의 계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 보증 수수료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분양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지불해야 되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증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공급가도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주택 분양 시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었지만 주택 분양 보증 사고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관 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보증 사고율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회수율은 과거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 증가는 더 많이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증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보증 수수료의 인하에 대한 사업자들의 요구도 있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실현되지 않다가 최근에 주택건설협회에서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면서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해서 올 연말까지 수수료를 50%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서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서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기준이 도입된 2017년 기준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증사고 건수는 굉장히 적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허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양 과정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더 사업적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상당히 많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이 실질적으로 과다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높은 그런 수수료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보증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일관성들이 조금 결여되다가 보니까 보증 거절이라든가 보증 지연들로 인해서 공급 지연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지금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지면서 보증기관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인력들이 자주 교체된다던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때 보증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에게 있어서의 민원들도 많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고분양가 관리 지역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확한 심사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고 그 평가 기준에 비교 사업장 기준에 브랜드 유사성을 넣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공급 시장에 중소, 중견 기업들이 참여해서 조금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 참여 기회가 제약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 분양 보증의 독점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주택 사업자에게 조사를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한 90% 정도는 현재 분양 보증 수수료가 높다라는 인식이 많았고, 주택 사업자의 한 55% 정도는 허그에 의해서 분양 보증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금은 갑질적인 업무 행태도 있었다,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작용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분양 보증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이
제때 되지 않는 주택 공급의 차질 문제와 더불어서 신규 주택 공급의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주택 기업의 안정성 저해는 주택 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저렴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도 좀 차질을 갖고 오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견 중소 주택 기업들이 분양 보증 과정 사회에서 피해 보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분양 보증 업무가 중단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분양 계획에 맞춰서 분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들도 발생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허그에서 과도하게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양가 조율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결국 이런 것들이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형태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일정 부분 조합의 같은 경우에는 허그가 제시한 일반 분양가의 그 상한선이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선이어서 그 분양 자체가 지연되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들과 더불어서 이 보증 업무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보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의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시장에서 누적적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설립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조합원들이 상부상조하는 자조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그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초기에 만들었을 때도 주택사업에 관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를 할 수 있는 자조적인 기관으로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치를 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부실이 생겨서 지금은 대한주택보증회사를 넘어서서 허그로 지금 기관의 명칭이 바뀌어 있는데 이 분양보증 시장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 개방에 대한 것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도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는 기재부를 통해서 2010년까지 주택 분양보증 독점을 폐지하겠다라고 발표한 과거 사례도 있고요. 2010년 5월에도 분양보증 시장 개방을 2015년으로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2017년 7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20년까지 분양보증 기간으로 분양보증 회사로 추가 지정을 하고 올 2020년까지 시장 개방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장을 개방을 하거나 그리고 혹시 그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허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주택 분양 보증 시장만의 문제의 부작용들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단 보증 수수료가 그 경쟁 체제로 도입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경직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심사 기준이 조금은 합리적이고 그리고 통일된 그런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독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질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을 통해서 결국 주택 시장에는 주택 사업이 좀 원활하게 되고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주택 기업의 안정성뿐만이 아니고 결국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국민들에게는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들을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 분양 보증 회사가 독점적이었을 때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모든 기관이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개방되었을 때는 이런 손실 위험에 대한 것들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들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황에 있어서 주택 분양 보증 시장에 대한 개방 요구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택 분양 보증만이 시장 개방을 하지 않을 이유는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 주택 분양 보증을 허그가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일반 건축물의 분양 보증은 다양한 기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건축물은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분양 보증도 시장을 개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더 많이 발생을 시킬 수 있고 문제와 부작용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분양 가격이 급상승해서 지금 최근에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허그는 분양 보증이 독점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양 가격의 조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7월 29일 기준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분도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도 올해까지 2020년부터는 분양 보증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 여러 가지의 보완 조치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 분양 보증 시장에 대한 개방을 실행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주택 분양 보증을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관에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분양 보증은 많이 분양 보증이 독점적으로 유지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건설, 운송, 소방, 방제 이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는 모두 각 산업의 선진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조기관인 공제조합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부분만이 유독 공제조합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과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제조합의 설치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건설 공제조합이, 그리고 전문 건설 산업에서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이, 그리고 기계 설비 분야에서는 기계 설비 공제조합이 있는 것처럼 주택 분야에 있어서도 주택 공제조합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을 개방하는 관계에 있어서 공제조합이 필요성이 있는데 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보험회사의 시장 개방을 할 수 있게끔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는 실질적으로 운영 목적 자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주택 사업에 특화된 공제조합을 설치함으로써 주택 사업자들의 조합원들의 상호 부조를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의 개방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 신규로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치했을 때와 현재 법에서 개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설보증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기관들과의 장단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주택사업 분야에 특화된 전문성 확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 주도적으로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중소, 중견 주택기업을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주택 산업을 좀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그런 틀도 여건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업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참여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리스크 관리라든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는 좀 더 보완 장치들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설치가 다른 기관으로의 개방과 더불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공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련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주택 사업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의견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허그에 대한 조금은 독점적인 그런 업무 행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문가도 75% 이상이 조금 높은 것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시적인 인하가 조금은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분양가 관리 지역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분양 보증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소수료를 차등화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시장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주택사업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80%, 주택사업자는 94%가 공제조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한 이유의 가장 큰 목적은 분양수수료의 인하였습니다. 결국 분양수수료의 인하는 분양가격의 인하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에 조금은 낮은 가격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분양수수료를 정상화하거나 좀 낮출 수 있는 공제조합 설립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제조합은 현재 시장 여건상으로도 그리고 사업자나 전문가에게 있어서도 필요성은 많이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 있고 많이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전에 우리가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있었던 시절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 공제조합은 1993년에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이후에 이 부분들이 금융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화의 문제를 겪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대한주택보증회사로 1999년에 다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두 차례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공적 자금이 일부 투입이 되면서 대한주택보증회사로 출범을 했고 대한주택보증회사는 2015년에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출범을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5년 이후에 민간에 분양보증을 해주는 보증회사로서의 기능과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을 관리하는 공공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두 가지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IMF를 거치면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택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주택공제조합이 부실 경영을 해서 지급불능의 상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실화되었고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허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실질적인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분양보증 기관으로만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순수한 민간 시장에 있어서의 공제 기능을 하는 그런 금융기관의 역할은 조금은 줄어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1993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부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외환위기의 경제위기는 사실 주택사업 공제조합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당시 서울보증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IMF와 같은 경제 위기에 대한 문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위기 상황 분석과 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공제 기능 속에 조금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의사결정 체계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 체계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는 조합원 총회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운영위원회에서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다른 공제조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치할 때는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공제조합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 및 운영 방식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 공제조합도 이 내용을 준용을 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 의사결정 체계가 가졌던 과거의 문제는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주택사업 경제조합이 가지고 있었던 부실 경영의 문제입니다. 이 부실 경영의 문제를 그리고 전문가들이 조사에서 지적했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하고 그리고 보증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되 콤팩트한 조직,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을 수 있게끔 전반적인 공제조합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간다라고 하면 이 문제 또한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의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굉장히 부실해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과거 있었던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체계의 부실 문제, 부실 경영에 따른 운영 문제들을 보완 조치한다라고 하면 더 좋은 주택사업 공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향 속에 연구원에서는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설치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사업 공제조합은 주택사업 전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사업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과도 직결된 주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견 중소기업들이 특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낮은 보증료 수수료 체계 속에서 저렴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사업 공제조합은 설치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허그가 가지고 있는 공적 기능도 시장 안정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시장에 개방을 했다라고 해서 민간에서 모든 분양 시장에 대한 것들을 영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허그의 공적 기능과 그리고 민간 시장에서의 민간 기능이 균형을 찾을 수 있게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쟁 체제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초기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기 동안은 초기에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안정화 단계로 구분을 해서 다단계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통한 시장 개방은 전면적 일시적 개방보다는 단계적 순서적 개방이 현재 분양시장 안정화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설립기에는 약 3천억 원 정도를 일단 조합원의 출자를 통해서 만들고 그러면 최대 10원 정도의 보증 상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허그가 하고 있는 분양 보증의 15% 정도이기 때문에 허그가 하고 있는 분양 시장에 있어서의 그 분양 규모에 큰 영향력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정기가 되면 2025년 후에는 2조 원 정도의 출자 규모를 그 자본금을 만들어서 약 100조 원 규모의 보증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 보증 실적의 50% 이상이기 때문에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분양 보증을 하더라도 현재 허그의 분양 보증 시장에 있어서는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자본금의 조달 방법은 3년 후 설립 후 3년간 순차적으로 증자를 통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자본금을 조달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연구원에서 조사했을 때 사업자의 60% 이상이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조합원에 가입하고 그리고 출자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 자본금 규모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업 범위는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보증 업무에 특히 분양 보증 업무에 집중해서 우선적으로 취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25년 안정기가 되면 교육, 연수와 같은 것에 조금 더 조합원을 위한 점진적인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원 니즈를 반영하고 여기에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까지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의 탄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차별 사업 운영 계획을 보시면 초기에는 분양 보증에 집중을 하면서 점점 그 조합이 안정화되면서 사업을 넓혀가고 특히 리스크가 많은 금융보증, PF라든가 고위험 보증 같은 경우에는 조합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후에 한 3, 4년 이후에 그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설립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그 9개의 보증 상품에 대해서 현재 허그가 가지고 있는 보증 손실을 고려하더라도
허그가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대비 4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인하 가능한 보증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분양 보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허그가 50% 정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43% 정도까지는 영구히 인하에도 가능한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증 수수료를 조금 더 인하할 수 있는 공제조합의 설립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허그의 법적 운영 배수는 보증 배수는 50배입니다. 그리고 운영 배수는 40배이기 때문에 주택사업 공제조합도 허그의 운영 배수와 보증 배수를 준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그 부실의 문제를 다시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허그가 유지하고 있는 4가지의 그 위험 관리에 대해서 공제조합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허그 것을 준용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 법정 제도가 아닌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직과 인력은 설립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설치를 하고 안정기가 되면 권역별로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의 접근성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의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부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중요합니다. 주택사업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금융조합, 금융 그리고 공제조합 전문가까지 다 계층의 여러 전문가들을 토대로 해서 문제들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택사업 공제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화가 중요합니다. 주택법 85조에는 협회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문 밑에 85조의 1, 85조의 2, 85조의 3을 설치를 하여서 주택사업 공제조합의 설립과 공제조합의 사업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 이런 내용들을 추가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1항에서 보험회사만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굉장히 많이 불안합니다. 이러한 주택 수급에 따른 시장 불안은 2년간 더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공제조합의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택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설립기, 안정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사업 공제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공적 기관을 하고 있는 허그의 그 시장 규모의 축소가 아니고 공적 기능과 민간 기능이 협업을 해서 좀 더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로 주택 보증 시장의 고도화, 선진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